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잘들 지내셨죠?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행운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까 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행운을 잡고 싶죠. 그리고 모두가 또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근데 참 행운에도 여러 가지 비밀이 깃들여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어떤 큰 행운이 오고 누구에게는 참 소소하게나마 오지도 않는 운들이 있고,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들을 접하면서도 또 이 운을 자기 걸로 받아들여지지를 못하고 내 걸로 쟁취를 못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럴 때 좀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럴 때는 올해는 이렇다, 아니면 내년은 이렇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 해 한 해 이렇게 운을 짚어보고 갑니다. 네, 이제 신년 운수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 와중에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희노애락을 경험도 하고 이렇게 느끼면서 살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게 반드시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포인트, 이게 핵심인데요.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조금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숫자 중에요, 어떤 숫자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각자 좋아하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또 사주팔자에도 본인에게 맞는 숫자도 있고요, 맞지 않는 숫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그 좋아하는 숫자로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 이렇게 현관에 비밀번호를 좋아하는 숫자로 한다든지, 나한테 행운이 되는 숫자로 한다든지, 이렇게 숫자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은 숫자에 많이 접하게 돼요. 여러 가지 숫자에, 핸드폰도 숫자고, 차 넘버도 숫자고, 현관문 비밀번호도 숫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민등록증 번호도 숫자고, 그쵸? 여러 가지 이제 숫자를 기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숫자라는 개념은 항상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어떤 분들은 나는 3을 좋아해. 그리고 나라별로도 많이 틀리죠. 중국에서는 또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행운의 숫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에서, 서양에서도 럭키 세븐이라고 하죠. 럭키 세븐. 럭키가 뭐예요? 행운이잖아요. 이 7이라는 숫자는 행운을 뜻하거든요. 근데요, 우리 토속신앙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토속신앙, 우리 문화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숫자의 개념에서도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죠. 중요한 의미.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7이라는 숫자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칠성님전 이렇게 말할 때도 그게 7자라는 숫자죠. 그리고 북두칠성, 그게 칠성님. 그게 북두칠성도 칠성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7일기도, 371기도, 이런 식으로 좀 7자를 많이 강조를 하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얼굴에 7개의 보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칠보라고 하는데요. 그 7개의 보석도 7개예요. 어떻게 7개예요? 눈 2개, 귀 2개, 입 하나, 콧구멍 2개, 이렇게 해서 7개의 보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보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7이라는 숫자가 많이 존재를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나는 3자가 좋아, 나는 7자가 좋아, 나는 5자가 좋아, 이렇게 하는 거랑 틀리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드리려고, 조금 인식을 심어드리려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도 7세, 17세, 27세, 이렇게 7자라는 숫자가 많이 붙습니다.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 붙을 때에는 우리가 인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어떠한 행운이 시작된다.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행운이 오는 시점이다.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 시점이다. 그리고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변화나 변동, 그리고 기회나 찬스, 이런 것도 의미를 하지만 완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7이 의미하는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걸로 완성을 시켜. 어떤 일을 완성을 시켜. 내가 추진하는 일, 어떠한 생각하는 일,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계획, 아니면 나의 운의 흐름이 완성되는 해운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도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7세, 17세, 27세, 37세, 47세, 57세, 이렇게 7자가 붙는 나이대를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나이를 굉장히 중요시했죠. 그래서요, 우리는 성주운이라는, 성주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성주나이라는 게 7세에만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27세부터 57세까지는 7자라는 숫자가 붙는데요. 60대에서는 67세가 아니라 61세 환갑이라는 용어를 써서, 환갑 성준이라는 용어를 써서 우리가 61세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요, 60가자가 딱 들어차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67세가 되기 전에 61세에 성준이 발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 77세에 노제성준으로 마감을 하죠. 그래서 그 의미도 각각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정말 조금 농경사회가 전반적으로 행해졌을 때, 옛날에는요, 뭐 고려적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요, 사실은 이 성주운이, 지금은 현대사회에서는 27세부터 스타트를 하는데요. 그때는 17살부터 시작을 했어요. 17세부터. 왜냐하면 그때는 또 이렇게 수명도 더 짧았고 결혼하는 시기도 더 빨랐었죠. 지금은 27세도 빠른 편인데 그때는 뭐 17세면은 다 결혼들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어려서.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시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풍토도 바뀌는 반면에 이런 조금 의미도, 그런 게 이제 나이대도 변화가 조금 생겼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주축인 27세부터 77세의 나이대는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나이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나이대를. 우리가 이 27살에는 우리가 초년성준이라고 합니다. 초년성준. 그리고 37세는 2년성준이라고 해요. 2년성준. 네, 47세는 와가성준. 네, 와가성준이죠. 그리고 57세에는 대가성준. 대가성준. 그리고 61세에는 환갑성주. 77세에는 노제성주.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나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6번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운의 럭키 7. 이 행운이 우리에게는 6번의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인생에서 6번밖에 오는 이 행운의 시기는 절대로 놓치지 말자, 이거예요. 그냥 놓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타깝고 아깝고 조금 후회스럽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면서 어떤 운도 오고 또 어떤 재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운과 상반이 되게 너무 포괄적인 운이 오기 때문에, 그 운의 크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교도 할 수 없는 운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을 27세부터 37세, 47세, 57세 이렇게 받아가면서 10년 단위로 우리가 10년 단위를 대운이라고 하는데요. 이 10년 단위를 타고 가면서 여러 가지 운에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성주운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운의 작용이 어떻게 오냐면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이 성주라는 거는 문서다 이거예요. 문서. 그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서를 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서. 우리가 집을 사는 것도 문서잖아요. 그리고 집을 파는 것도 문서예요. 우리가 살면서 좀 집을 사기 위해서 평생을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집에 몰빵을 하죠. 거의 전 재산을 집에 투자를 할 정도로 집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집이 곧 재산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고 주택을 사고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거에서 부를 느끼게 되고 부를 누리게 되죠. 어떤 집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도 그 사람의 부가 평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의 이렇게 의미를 두는 게 재물로서는 집이 제일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문서를 대하는데 그리고 집도 사고 팔고 예전에 농경사회 때 예전에는 한 터에서 예를 들면 한 터에서 몇 대가 살고 하기 때문에 집을 사고 파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수시로 사고 팔고 일부러 사고 팔고 그죠? 2년 3년만 있으면 또 사고 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를 축적을 하는 방법을 취하는 건데 그렇게 어쨌든 이런 부동산을 사고 팔고 이런 과정이 다 문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옳은 문서, 바른 문서를 금전되는 문서를 잘 사고 잘 팔고 했을 때에 내가 거기에서 생기는 금전 재물이 있는 건데 그 금전 재물이 옳게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성주라는 게 너무 큰 운이다 보니까 뒤집힐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금전재물에 해당하는 이 문서운이 자리를 제대로 잡고 뒤집히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주운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서라는 거는 금전재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문서라도 내가 이렇게 잘 취해야만이 내 걸로 돼야만이 그 발복을 할 수 있고 운에 예를 들면 운값을 한다고 우리가 그러죠. 운의 값을 치를 수가 우리가 운의 값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운을 잘 다스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이 대운을 놓치지 마시고요. 모두들 정말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시국이지만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채워나가다 보면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잖아요. 정말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하시는 말씀은요. 정말 다 보석 같아요. 너무 좋으신 말씀이 많죠. 정말 첫 술에 배는 부르지 않지만 그래도 이걸 쌓아가다 보면 내가 이 운값을 만약에 47세에 받은 운을 57세까지 타고 가는 동안에 47세 받았는데 올해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47세에 받은 운을 57세까지 타고 가면서 내가 어떠한 문서의 작용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도 이렇게 몇 달 남지는 않았지만 또 새로운 기운이 다시 들어오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하루하루 정말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부자가 한 걸음 한 걸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군 꽃대신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빌어드리고, 일해드리고, 뭐 상담해드리고 이런 일들인데요. 일사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개인적인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죠. 거의. 무당이 되면은. 근데, 요즘 같아서는 정말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간혹 가다가 이런 성주운을 받고 정말 발복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 역전. 정말, 내가 이런 게 정말 부가 이런 거구나. 이런 맛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이런 좀 맛을 보시라고. 이런 운을 좀 맛보시라고. 운을 좀 받으시라고, 강력하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다 같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빌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성주는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2026년 병오년에 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운이 들어올까요? 부동산의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오시는 새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병오년에는 붉은 말이라고 하죠. 이렇게 불의 해가 됩니다. 불의 기운이 강한 말띠 해가 되는데요. 그 불의 기운이 강한 붉은 말의 기운처럼 이렇게 강한 운이 들어온다 이거죠. 부동산도 터트리면 강하게 터트리고, 어떤 사업운도 터트리면 강하게 터트리고, 연애운도 들어오면 강하게 연애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뭐든지 2026년 병오년에는 정말 화끈한 한 해가 되실 걸로 보여집니다. 정말 대박 나시는 분들은 정말 화끈하게 터지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해운년이 왔습니다. 2026년 병오년에 불의 해인 만큼 붉은 말의 강한 기운처럼 부동산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신 새띠분들 호명하겠습니다. 말띠, 원숭이띠, 용띠입니다. 말띠분들, 원숭이띠분들, 용띠분들입니다. 이분들은요, 병오년의 불기운과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투자, 매매, 재테크에서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해로 평가가 됩니다. 투자를 하셔도 좋고, 부동산 쪽으로 해요. 투자, 그리고 매매를 하셔도 좋고, 또 재테크를 하셔도 좋다는 거죠. 첫 번째로 말띠분들인데요. 이 말띠분들은 2026년 병오년에 말띠해잖아요. 말띠해의 말띠분들. 사실은 말띠해의 말띠분들, 용띠해의 용띠분들. 이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 부동산 운으로만 다르십니다. 이 말띠해에 이 말띠분들은요, 말띠에게 큰 운의 중심이 되는 시기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동산 매매, 투자, 재개발 관련 기회가 많아지겠고요. 장기 보유하고 계시던 자산의 가치 상승도 가능성이 크게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1978년생이신 49세가 되시는 무호생 말띠분들과 1990년생이신 37세가 되시는 경호생 말띠분들은 부동산 운이 정점에 이르겠다, 다르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대박 터뜨리실 것 같아요. 부동산 운으로. 실거주 겸 투자처를 찾기에 적기이시고요. 이런 부동산의 어떤 운으로 인해서 돈이 들어오겠다. 부자가 되겠다. 부자가 되는 기회가 오겠다. 뭘로? 부동산으로.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매년 오는 운은 아니잖아요. 어떤 부동산의 운, 특히나 지금처럼 부동산법이 막 강화되고 어려울 때에는 부동산으로 대박 나시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운이 있으셔야 됩니다. 운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부동산으로 성과를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띠분들 부동산으로 대박 나세요. 두 번째로 원숭이띠 분들인데요. 이 원숭이띠 분들은요, 병오년의 이 불의 기운이 원숭이띠 분들에게 지혜를 주고 기민함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흐름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죠. 그런 어떤 능력을 주게 됩니다. 그런 능력이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십니다. 단기 매매, 분양권, 투자 등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1980년도생 47세가 되는 경신생 원숭이띠분들하고 또 1992년도에 태어나신 35세가 되시는 임신생 원숭이띠분들은 금전운도 상승을 하시겠고 부동산운도 동시에 상승을 하시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돈을 벌면 금전운이 상승되겠죠. 그래서 아주 금전운에 대박을 터뜨리겠다. 좀 돈이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금전의 기운이 너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대운 받으셔야 돼요. 그죠? 47세에 성주 대운이 들어왔죠. 10년 대운이 들어왔죠. 또 35세 분들은 이제부터 10년 대운이 또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때나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원숭이띠 분들이라고 다 좋다고만 할 수도 없고 다 나쁘다고만 할 수가 없는데 그 분들 중에서도 특히나 47세가 되시는 경신생 원숭이띠 분들 그리고 35세가 되시는 임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이런 운의 흐름을 잘 좀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운을 놓치지 마세요. 운이 들었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다 내 거가 되지 않아요. 운도 내 걸로 만들어야지 내 거가 됩니다. 이럴 때 만드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반드시 운을 발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용띠인데요. 용은 허상의 동물이죠. 이 띠에 용띠만 없는 어떤 허상이잖아요. 그죠? 그치만 제일 강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게 용띠의 기운이죠. 용은요, 하늘로 승천을 합니다. 어떨 때? 운이 좋을 때. 그렇게 하늘로 승천할 만큼 운이 좋은 때가 온 거예요. 부동산으로 대박 터뜨리세요. 용띠분들은요, 이 2026년 병오년에 변화와 그리고 확장 기운을 타고 부동산의 자산의 재정비 그리고 확장에 유리하신 한 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부동산을 움직이시거나 이런 확장을 하시거나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운이 좋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터잖아요. 터를 좀 잘 짚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터에서 발복을 하고 어떤 터가 돈이 되고 어떤 터가 앞으로 잘 될 것인지 그게 바로 금전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운이잖아요. 그냥 뭐 운이 좋다고 아무거나 덥석덥석 결정을 하시기보다는 이럴 때 짚어가는 거예요. 어떤 부동산이 나에게 운을 줄 건지, 나에게 돈으로 줄 건지, 부자로 만들어주는 부동산은 어떤 터의 부동산인지를 짚어가세요.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64년생이신 63세가 되시는 갑진생 용띠분들, 그리고 또 1976년도에 태어나신 51세가 되시는 병진생 용띠분들은 기존 부동산의 가치가 굉장히 상승될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가격이 많이 오르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 이렇게 매수하는 그런 부동산이 가격이 오르든지 사자마자 막 가격이 오르든지 이렇게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부동산에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운도 따른다는 거죠. 누가 사면 사자마자 막 가격이 막 떨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사기만 하면 자꾸 돈이 올라, 막 가격이 올라 이런 사람도 있죠. 그게 운입니다. 그런 부동산의 운이 작용을 하는 병오년이 되겠다 이거죠. 병오년에는 그런 운이 작용한다 이거죠.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새로운 투자처 발굴에도 강한 운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처를 잘 찾아서 투자를 하셔도 좋으실 걸로 보여져요. 투자라고 하는 거는 뭐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투자에도 용이할 걸로 보여진다. 굉장히 운의 흐름이 좋아진다. 손해를 보지 않을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실 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상 누구나 터를 보셔야 돼요. 터가 좋으면 부자가 되는데 터가 나쁘면 망합니다. 망조가 됩니다. 항상 터의 기운이 사람의 기운을 넘어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운이 강할 때일수록 터의 기운을 잘 짚으셔서 정말 부자 되시는 용띠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병오년의 하늘의 기운, 천운을 받아서 부동산 운이 대박나는 새띠의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말띠, 원숭이띠, 용띠분들인데요. 이 말띠, 원숭이띠, 용띠분들 2026년도에 부동산으로 대박 나시고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